안녕하세요. 탐색의 시간 태양초입니다. 지난주에는 직장 상사와 의견 충돌이 있었습니다. 저는 입장의 차이를 확인하고 절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알아보고 싶었는데요. 상사는 부하 직원이 입장을 내어놓는다는 것 자체를 문제시하더라고요. 아무리 객관적으로 생각해 봐도 제가 했던 말들은 충분히 할 수 있는 발언이었는데요. 만에 하나 이것이 상사 본인의 마음에 안 들었으면 스스로의 심정을 솔직하고 간결하게 표현하시면 그만입니다. 예를 들면 당돌한 어투라서 기분이 나쁘니까 앞으로는 좀 언행을 조심해라 라고 하시든지, 또는 그냥 속으로 괘씸하게 생각하고 마음속에서 저를 아웃시켜버리시는 방법도 있었을 거죠. 그런데 그분은 오히려 아침 일찍 출근한 사람을 붙잡고 어제 본인이 밤새 곱씹었을, 그러나 앞뒤가 안 맞고 논리도 없는 궤변을 저에게 90분 동안이나 늘어놓으셨는데요. 이건 그냥 본인의 신경질을 저에게 푸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내 맞은편에 앉아 있어야 하는 제가 참 안 됐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본인이 했던 말은 그냥 실수였다며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려고 하고, 제 말은 하나하나 꼬투리를 잡을 때는 속에서 무언가가 욱 하고 올라오기도 했고요. 제가 상사분의 논리적인 오리를 지적하니까 못 들은 척 얼머무리시는 것도 실망스러웠어요. 게다가 본인이 했던 말씀도 한 적이 없다고 하실 때는 말 그대로 부하가 치밀더라고요. 앞으로 저희가 대화를 할 때에는 녹음기를 켜놓는 것이 좋을까요? 라는 말이 목젖을 두드렸지만 대견하게도 잘 참아냈습니다. 사실 저는 현재 5년짜리 장기 파견을 나와 있는 상태거든요. 언제라도 되돌아갈 수 있는 제 본래의 소속이 있습니다. 저런 어처구니 없는 말씀을 군소리 없이 듣고 있느니 확 그냥 원래의 소속으로 돌아갈까 하는 마음이 굴뚝 같더라고요. 하지만 속으로 저 상사분 참 후졌다 라고 생각하고 머릿속에서 비워냈어요. 최소 3년 정도 이곳에서 나의 단기 목표를 이루기까지는 지내보기로 한 것이죠. 무엇보다 여기에서는 제가 좋아하는 일과 저를 아껴주는 동료들이 많거든요. 물론 속으로는 다짐했어요. 나는 앞으로 충분한 협의와 합의로 우상향하는 조직을 만드는 그런 리더가 되어야지 하고 말이에요. 여러분도 회사에서 욱 하실 때가 있나요? 가끔은 확 때려치우고 싶으실 때도 있고요. 우선은 삐빅 정상입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의사이자 작가인 와타나베 주니치가 쓴 나는 둔감하게 살기로 했다 라는 책을 보면 이런 구절이 나와요. 이렇게 하나하나 살펴보면 불쾌해서 견딜 수 없는 행동의 범위는 사람마다 천차만별입니다. 그리고 이런 불쾌하고 싫은 감정들이 북적이며 부딪히는 곳이 직장이죠. 다른 사람의 습관이 못 견디게 거슬리는 사람도 있고 아무래도 상관없다고 여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점 하나는 불쾌한 말이나 행동도 무시하고 넘길 수 있는 둔감한 사람만이 집단 속에서 밝고 느긋하게 일하며 꿋꿋이 살아남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회사라는 곳이 원래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고 그러다 보니 나와 잘 맞는 사람도 잘 맞지 않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웬만한 경우라면 별 희한한 인간도 다 있네. 세상 참 재밌다. 라고 생각하고 넘기면 그만이라고 해요. 그러나 가끔 이런 이직의 충동이 순간의 욱으로 끝나지 않고 며칠 몇 달씩 길어지는 경우가 있죠. 처음에는 아침에 출근하기 싫은 것부터 시작해서 실제로 몸이 많이 아프게 되거나 또 마음이 많이 아프게 되는 경우도 생기고요.
그 또한 생길 수 있는 일입니다. 가끔은 아주 악한 사람도 무사히 입사시험을 통과하곤 하니까요. 또 아주 악한 마음의 씨앗을 교묘하게 숨기고 입사했다가 비슷한 사람들끼리 만나서 몰래 협잡해서 이 씨앗을 흉측하게 키우는 사람들도 있고요. 직장 생활을 하다가 그런 사람들이 만났다. 별 수 없이 당하는 거죠. 왜 그런 말이 있잖아요. 논리는 무논리를 이길 수가 없다고. 또 이런 말도 있죠. 작정하고 사기를 치려고 들면 속을 수밖에 없다고. 회사에서 만나게 되는 악한 사람도 비슷해 보여요. 정말 많은 시간이 흘러서 이 피해자의 진실이 입증되기 전까지는 그들의 새치 혀에 많은 사람들이 놀아나죠.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당시에 우울증 초기 진단도 받았고 휴직까지 했으니까 그 마음고생이 조금은 짐작이 되시죠? 회사에서 만날 수 있는 이상한 사람들의 천태만상에 대해서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번 다뤄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이 이직하고 싶은 마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비공식적인 데이터에 따르면 이직 충동은 크게 4가지의 원인으로 유형화할 수가 있었습니다. 1번 사람, 2번 일, 3번 조직, 4번 처우. 우선 사람 때문에 이직하고 싶은 경우를 살펴볼게요. 이것은 직장 상사의 성향이 나와 맞지 않거나 나를 괴롭게 하는 동료가 있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예를 들면 상사는 아침 일찍 나와서 일하는 스타일인데 나는 오전 10시부터 정신이 든다 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상사는 농업적인 근면성을 중요시하는데 나는 하루에 8시간 딱 집중해서 일하고 나면 녹초가 되는 스타일일 수도 있죠. 또 회의를 할 때 상사는 주변 상황 모두를 폭넓게 설명하는 맥락의 전문가일 수도 있고, 나는 두갈씩으로 딱 결론만 말하고 그 이유 3가지만 논하는 그런 논리주의자일 수도 있고요. 문화나 세대 또는 개인의 차이라고 볼 수는 있지만 이걸 누구 하나만 옳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는 이직할 필요가 없죠. 그 사람 때문에 내 커리어를 휙휙 바꿔버리는 것은 나만 손해입니다. 그러나 객관적으로 살펴볼 때 그 사람이 나에게 하는 언행이 사이코다, 소시오패스다 라고 판단이 될 경우에는 떠나야 합니다. 같은 이야기를 해도 나에게만 날이 서 있거나 사사건건 시비를 걸어오고 이게 엄격한 자기 객관화와 자기 검열을 통해서도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그런데 저 사람은 뼈를 묻을 태세다 라고 하면 이때는 내가 떠나는 것이 나를 위하는 것이죠. 참는 것도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스스로를 존중하지 않는 일이 되어버립니다. 동료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단순히 그 사람의 말 습관이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거나 일하는 방식이 나와 조금 다르다고 해서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직해야겠다 라고 하는 것은 직장 생활을 지속하기에는 살짝 과하게 예민한 것이죠. 그런데 누군가가 나를 중상모략하거나 나쁜 의도를 갖고 장기간에 걸쳐서 괴롭힌다면 그 악마들로부터 벗어나야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우리가 어떤 사람과 일하게 되느냐 하는 것은 복불복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호랑이를 피하려다 장산범을 만날 수도 있죠. 그 어떤 사람과의 관계가 껄끄러워서 문제지 이 직장의 다른 제반 조건은 마음에 든다면 이직보다는 부서 이동을 하는 것이 좀 현명한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직 충동을 만드는 요인은 바로 일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일이 너무 쉽거나 적성에 맞지 않는 경우예요. 만약에
일이 이미 손에 익어서 이제 좀 생활 템포가 루즈해진 경우, 또는 이 일 자체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 무형적인 지식을 계속 쌓아나가기가 어려운 그런 일인 경우, 이때는 저는 오히려 반드시 이직을 하시라고 권합니다. 이곳에서의 일이 더 이상 나의 발전에 도움을 주지 않고, 그래서 일을 하면 할수록 내 역량이 느는 것이 보이지 않는다면 커리어의 다음 스텝을 어떻게 밟아나갈지 깊이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익숙한 데에 시간을 계속 투입하는 것은 결국 시간의 낭비가 되기 때문이에요. 제 경우가 그랬습니다. 저는 글로벌 B2B 영업을 16년 동안 계속 해왔는데요. 직접 영업을 하다가 채널 영업, 그리고 법인 영업의 순서로 경험을 했어요. 아주 전면에 나서가지고 현장에서 영업을 뛰다가 점점 사무실 쪽으로 역할을 조금씩 바꿔왔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듣고 계신 분들 중에도 이 영업을 하시는 분이 계실 텐데요. 우리가 영업을 하다 보면 그 인간사의 희노애락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특히 그중 분노를 많이 느끼게 돼서 도대체 우리가 무슨 원죄가 있길래 영업을 하게 됐을까 하고 영업사원끼리는 자주적인 푸념도 많이 하죠. 그런데 그렇게 현장에서 치열하게 부딪히면서 제 내공이 저도 모르는 사이에 많이 축적이 됐나 봐요. 그래서 한 15년 정도 일을 하니까 영업에서 할 수 있는 업무 형태는 다 맛본 것 같고, 전 세계적으로도 모든 권역을 다 한 번씩 담당해 봤고, 그 와중에 제품의 카테고리도 3번씩이나 바꾸고, 솔직히 예전보다 그 일이라는 게 훨씬 쉽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때 오히려 새로운 고민이 생겼어요. 내가 여기서 이렇게 같은 계통의 일을 하면서 계속 지내는 것이 맞나? 그러던 차에 그 HRD, 인재교육 쪽으로 커리어를 확장할 수 있는 기회가 와서 작년부터는 새로운 도전을 하고 있죠. 저처럼 이렇게 같은 회사에서 다른 분야로 커리어를 넓혀볼 수도 있고요. 같은 업무를 계속하지만 더욱 책임과 권한이 많은 큰 역할을 줄 수 있는 그런 새로운 회사로 자리를 옮길 수도 있죠. 저는 성장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라서 오늘의 제가 어제의 저보다 아는 게 많고, 내년의 제가 올해의 저보다 할 줄 아는 것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만약 저와 비슷한 성향을 가진 분이 계시다면, 그리고 현재 있는 곳에서 충분히 많이 배웠다 라는 생각이 든다면, 나의 다음 횡보는 무엇이어야 할지에 대해서 이직이라는 옵션을 포함해서 잘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일이 적성에 맞지 않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직을 고려해 보셔야 됩니다. 회사의 이름이나 부서의 이름에 이끌려서 왔더니 이게 내가 생각했던 것과 다른 일이거나 내 적성에 맞지 않는 것을 강하게 느꼈다면 좀 심각한 고민을 해봐야 되겠죠. 다만 이게 진짜로 내 적성에 맞지 않는 것인지, 아니면 아직은 일이 서툴러서 그렇게 느끼는 건지, 또는 우리가 오늘 이야기하는 다른 이유 때문에 일이 적성에 안 맞는 것처럼 느껴지는 건데, 본인은 일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헷갈려 하는 것이 아닌지, 이거는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럼에도 이 일이 내 적성과 맞지 않는다고 판단이 되셨다면 과감히 커리어를 새로 쓰시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해요. 제 주변에 지인 얘기를 하나 해볼게요. 이분도 대기업에서 국내 영업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나는 커뮤니케이션 전문가가 아니거든. 학부에서도 상대를 나왔고 일도 영업만 계속하니까. 그런데 말버릇이나 대화의 태도 같은 것에 대한 책을 10권 넘게 쓰니까 어느 순간부터 사람들이 나를 커뮤니케이션 전문가라고 부르더라고. 이게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일정 기간 동안 꾸준히 일관되게 무언가를 하다 보면 본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내가 그 분야의 전문가로 남에게는 보여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나의 적성과 너무 다른 일이다.
생각해 보세요. 대학 전공 하나만 안 맞아도 4년이 그렇게 괴로운데 적성에 맞지 않는 일에 스스로를 40년간 끼워 맞출 건가요? 이직이 필요하죠. 다만 이때는 그럼 이 일이 아니라면 나의 적성에 맞는 일은 도대체 무엇일지에 대한 답이 어느 정도는 나와 있어야겠습니다. 일 자체 때문에 이직을 하는 것은 직장인으로서의 우리의 삶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요인들보다도 더욱 시간을 할애해서 말씀드려봤습니다. 세 번째는 조직의 문제입니다. 조직의 비전이나 조직의 문화라고 하게 되면 더욱 와닿으실 것 같아요. 소위 뜨는 업계가 아닌 지는 업계에 종사하고 있다면 하루빨리 나오시는 게 좋아 보여요. 이거는 좀 눈치 싸움하고 비슷해요. 먼저 손들고 나가는 사람이 유리합니다. 나중에 그 업계나 또는 그 회사 사람들이 다 떠나더라 라는 얘기가 돌고 나서부터 이직을 하려고 찾아보면 실제 본인의 가치보다 더 낮은 목값을 감수하는 수밖에 없어요. 문화가 후진적인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오늘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그 어처구니 없는 대화를 기억하시나요? 저는 이 문제가 그 중간 보스가 최종 보스의 의중을 잘못 이해하고 잘못 전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아주 시대착오적이고 맥락을 짚지 못한 그런 문제라고 생각해요. 작게는 이런 것들이 있고 또 이 정도는 본인의 성향이나 내공에 따라서 참아낼 수도 있을 텐데요. 크게는 어떤 사안이나 시대적인 흐름에 대해서 우리 회사가, 우리 그룹 전체가 이를 바라보는 시각이 후진적인 경우도 있겠죠. 이때는 좀 이직 고민을 해보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해요. 가령 여자는 영업 직무에 배치해서는 안 돼. 아이 키우는 여자는 출장이 많은 일을 못할 거야. 가장인 남자는 좀 막 굴려도 돼. 일을 많이 시켜도 못 그만두니까. 이런 발상들이요. 임직원의 재능과 잠재력에 대해서 그리고 그 사람의 마음에 대해서 이해하려고 들지도 않고 특정 그룹에 대한 편견으로 가득 찬 곳이라면 도망쳐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만 남아서 윗자리를 차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정말 이 조직의 문화가 잘 바뀌기가 어려워요. 제 첫 직장은 그 입사 당시에 여성 공채를 전체 인원의 10% 비중으로 뽑았습니다. 그게 그 10%라는 숫자가 당시에 그 사내 기준으로는 굉장히 파격적인 높은 숫자였다 그래요. 저는 그룹 연수 기간 동안에 우리 조의 조장을 맡았는데요. 전체 연수생 중에서 여자 조장은 저를 포함해서 딱 2명밖에 없었어요. 배치를 받고 나자 우리 계열사에 여자 대리님은 기획팀에 딱 한 분이 계셨고 그 위치급은 전부 다 남자로 채워져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제 동기가 출산 휴가에서 복귀하는 서류에 상사의 도장을 받아야 하는데 그 팀장님이 한 달 동안 이걸 회피하고 도망 다니셨어요. 그러다가 그 몇 년 동안 해외 영업을 하던 사람을 대관 업무를 하는 홍보팀으로 하루아침에 보내버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중국어 전공인데 여자 직원이 맡기에는 중국 시장이 너무 터프하다라는 이유로 그 회사에 다니는 4년 반 동안 중국어를 활용할 수 없는 전혀 다른 권역을 담당했어요. 이런저런 모습을 보면서 비록 사회적으로는 유리천장을 타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고 그리고 사실 성평등이 양성평등이 어느 정도 현실화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 회사에서는 그 변화의 속도가 무척 더디겠구나. 그래서 내가 아무리 일을 잘 해도 인정받기 어렵거나 오래 다닐수록 자괴감이 들 수도 있겠다. 또는 이러한 패배감에 자연스럽게 젖어들 수 있겠다라는 무섬증이 나서 그 이직을 했습니다. 새로운 직장은 아무래도 훨씬 규모가 크고 또 이제 업계에서 대표성을 갖는 곳이라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제도적인 장치가 잘 마련되어 있습니다. 또 계속 보완해 나가려는 움직임이 있고요. 이러한 것들이 몇 년간 지속이 되다 보니까 임직원들의 의식도, 특히 상사분의 인식이 굉장히 많이 바뀌어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현재 다른 조직으로 장기 파견에 나와 있고, 이 파견 나온 조직은 좀 작다 보니까 이런 선진적인 업무 환경의 사각지대에 좀 있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다만 아직은 개선의 여지가 있고, 또 이곳에서 제가 취할 수 있는 것들이 많으니까 저는 일단 머무르는 동안에 슬기롭게 잘 대처해 보려고 해요. 하지만 내 조직이 아주 윗단부터 현장까지 대부분의 사람들이 2022년에 어울리지 않는 희한한 사고방식을 갖고 있다? 그렇다면 이직하시기를 추천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처우입니다. 열정만으로는 더 이상 용서가 안 되는 그런 보상을 받고 있는 경우죠. 제 지인들의 경우에는 이러한 고민을 갖고 있는 분들이 대개 홍보 대행사라든지 방송국의 외주 제작사라든지 광고회사 이런 곳에 재직하시는 경우가 많았어요. 본인은 이 업계에 뜻이 있고 재능도 갖추고 있는데 이제 회사는 이런 나의 열정을 볼모로 삼아서 밤낮이 없이 평일 주말이 없이 경매 혹사를 시키고 그마저도 열정페이로 퉁친다 라고 말씀들을 하셨죠. 그나마 다행인 거는 이 제 지인들의 경우에는 대부분 본가가 서울이어서 부모님과 함께 거주를 하시면서 생활비를 많이 아낄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만약 지방에서 홀로 이제 서울로 상경하신 분이었다면 그 보수로서 생활비도 충당이 안 되어서 더 힘드셨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처우 때문에 이직을 할까 말까 하는 경우에는 스스로에게 딱 요 질문 하나를 해보시고 그 답에 따라서 이직을 할지 말지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곳에서 최소 2년 정도 버틸 수 있을까? 버틸 수 있다? 또는 그렇게 버티다가는 내 삶이 피폐해질 것 같다. 이렇게 답이 나오실 것 같아요. 2년이라는 숫자를 말씀드리는 까닭은 최소 2년 정도 어느 분야에 종사를 하셔야 이것이 내 경력이다. 내가 여기에서 무엇을 했고 무엇을 배웠다 라고 말씀을 하실 최소한의 조건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실 저를 포함해서 그 한국 사람들은 전반적으로 돈 얘기하는 것을 좀 불편해하죠. 교양 있는 그런 점잖은 사람이라면 돈 얘기를 전면에 올려서는 안 된다고 이렇게 교육을 받고 자랐으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돈 때문에, 처우 때문에 이직을 생각을 하는 게 나의 그 순수한 열정에 혹은 신실한 내 동료들에 대한 배신이 아닌가라는 순진한 마음이 들기도 해요. 그런데 돈 앞에 장사 없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성인이기 때문에 자기의 삶을 스스로가 부양할 정도의 소득을 버는 것은 우리의 의무이기도 해요. 또한 내가 어느 정도의 보수를 받느냐는 이 회사가 나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랑도 연결됩니다. 물론 이때 단순히 연봉만 이렇게 보시지는 마시고 전체적인 처우나 비전 모두를 다각도로 산정을 해서 나만의 점수를 내보시길 바래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곳에서 얻을 수 있는 이점을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죠. 월급은 짜지만 이 업계가 초반은 다들 그렇지 뭐. 하지만 이사님이 무슨 프로젝트에서의 내 공을 인정하셔서 지금 나를 팀장으로 승진시켜줬잖아. 그리고 덕분에 연봉이 10% 인상됐잖아. 물론 절대 금액으로는 많진 않지만 이제 팀장으로서 역할을 하면 내가 업무도 더 큰 관점으로 보게 되고 조직 관리를 할 기회도 생기니까 만약에 한 3년 정도 뒤에 이직을 할 때 연봉 협상을 잘 해서 지역 본부장으로 간다면 그때는 연봉이 꽤 괜찮을 거야. 만약에 이사님과 대표님이 나를 계속 인정해 주시면 여기에서 계속 성장할 수도 있고 또 이것 좀 해볼 만하다 싶으면 내 사업체를 차리는 것도 방법이고 일단 여기에 좋은 선배들이 많으니까 퇴사할 전까지는 무조건 많이 배우자. 벌써 2년 지났잖아. 만약에 이런 회사라면 전반적인 점수는 플러스인 것이죠. 더 다니시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반대라면 이때는 다른 곳을 알아봐야죠. 그렇다면 오늘 함께 나눈 이야기를 한번 정리해 볼게요. 이직하고 싶은 마음은 주로 아래의 4가지 이유에서 생겨납니다. 사람, 일, 조직, 처우. 우선 사람 때문에 힘든데 이때 상사나 동료가 소시오패스다. 그러면 이직하시기를 바래요. 이직하셔서 마음과 몸의 안정과 평화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2번째로 상사나 동료가 조금 불편한데 참을만 하다 라고 하시면 이직하지 않고 내가 그 자리에서 챙길 수 있는 무형의 것들을 쌓아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직장은 어딜 가서 누구를 만날지가 복불복이기 때문이에요. 2번째, 일 때문에 힘든 경우였죠. 그런데 만약에 더 이상 배울 것이 없다라고 판단된 경우라면 이직하시기를 권해요. 만약에 같은 회사 내에서 부서 이동을 할 수 있다면 그것도 괜찮고요. 같은 업무를 유지는 하고 싶은데 더 높은 또는 더 좋은 포지션을 맡고 싶다라고 하시면 새로운 회사로 이직하시는 것도 방법이겠죠. 그리고 만약에 지금 하는 일이 내 적성에 맞지 않다라고 하실 경우에는 이직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주의하셔야 할 점은 이때 꼭 그럼 내 진짜 적성은 무엇인가 하는 숙고가 완료되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경력이 누더기가 됩니다. 3번째는 조직의 이슈가 있는 경우죠. 만약에 지금 내가 머무르는 조직이 비전이 없다거나 문화가 후진적이다 라고 판단이 되면 이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문제라고 인식했다라는 것이 그곳이 당신에게 어울리지 않는 곳이라는 뜻이에요. 더 어울리는 당신에게 맞는 그런 곳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처우에 관한 고민이었죠. 이 일을 좋아하고 재밌는데 열정페이다 라고 그런 상황이 판단이 되면 내가 2년을 버틸 수 있는지 또는 더 높은 포지션으로 올라가면 이러한 처우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가능성이 있는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때의 2년은 내가 장인으로 마스터로 변신하기 위한 인고의 시간이기 때문에 이것을 잘 겪어내면 되는 것이거든요. 직장 생활을 하면서 여러 고민이 생기시나요? 항상 객관적인 자세로 정황을 잘 살펴보고 최종 판단을 내릴 때는 다른 무엇보다 스스로를 중심에 두고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느 선택이 되든 좋은 선택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저의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참 기쁠 것 같습니다. 그럼 좋은 선택하시기를 바랄게요. 탐색의 시간 태양초였습니다.